안녕하십니까. 살림하는 남자입니다. 자, 이 수목 생리학 이제 수업을 시작한 지 이제 세 개를 했고, 이제 네 개째인데, 수업 분량을 대략 20분 내에서 끊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제가 해보니까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 분량을 동영상 이렇게 수업하면서 분량 조절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해보니까 꽤 어렵네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사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풀이부터 해야 되겠죠. 이제 문제풀이를, 지난번에 어, 지난번에 이제 객관식까지 했는데, 객관식까지 하는 건 조금 욕심인 것 같고, 이제, 요번 이제 목차부터 살펴보면, 이제 주관식 문제하고,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 문제의 답을 그리고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답을 수업 다 듣고 이제 확인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해요. 모든 게 완성돼 있는 건 없죠. 뭐 일단은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었으면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고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정아는 가지 끝의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눈. 요게 이제 정화의 정의죠. 그럼 이 정화가 형성하는 건 뭐다? 측지다, 주지다, 부정근이다. 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부정하는 주로 잎의 여백이 어느 부위인지는 기억하시죠? 이렇게 여백에서 나는 부위가 아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엽병이 가지에서 갈라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여백이라고 하는데, 여백이 아닌, 가로에서 생성이 되며, 이 가로가 뭐냐면 뿌리, 줄기끝, 수피. 그 부정하는, 어디에서 형성이 되며 상처를 받은 조직 근처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낸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줄기끝, 숲이, 뿌리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답을 두 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정화는 이제 나중에 수업하면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부정화가 뭔데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고 자 문제 3번 형성층은 봄에 일찍 세포 분열을 개시하여 자신보다 바깥으로는 뭐를 만들고 안쪽으로는 뭐를 만든다. 자, 1차 사부와 1차 목부에서 이렇게 가는데 형성층의 바깥으로는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안쪽으로는 뭐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는 유관속 사이 이 단계는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형성층이 없는데 그 사이에 있는 피층 세포가 분열을 하여 형성층이 없을 때 그럼 이제 형성층이 만들어지는 근본 세포는 이제 피층 세포라는 거죠. 근데 분열을 시작하여 이제 뭐를 만드는데 이 형성층이 이름이 뭐냐? 유관속 내 형성층이냐? 유관속 간 형성층이냐? 전 형성층이냐? 헷갈리죠,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완성된 유관속 형성층이 무엇과 무엇을 생산함으로써 1차 사부와 1차 목부가 서로 분리된 것에 유래하여 형성된다. 자, 이거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줄기의 구조입니다. 수간은 이제 스템 또는 트렁크라고 이제 부르고요. 우리가 수간은 여기에 있는 여기 중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중간이에요. 수간. 그러니까 나무의 주축이 되는 거예요. 호국의 간성 이러면 그 나라의 주축이 되는 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하고 이렇게 보면 수간은 나무의 주축이 되는 거다. 주축. 나무의 주축. 그리고 여기 수관은 나무가 쓰고 있는 머리에 쓰는 관, 그러니까 왕관처럼 머리에 쓰는 관이다. 그래서 수관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 땅에서부터 해가지고 이 수관 끝에까지 높이를 수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제부는 땅에 이렇게 나무가 땅에 닿아 있는 부분. 일부는 뿌리일 거고 일부는 줄기일 거예요.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지제부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수간의 구조를 봤는데요. 물론 사진으로 깔끔하게 책에서 보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림을 왜 저 따위로 그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여기다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개념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외워진다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객관식 시험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고득점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근원경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아랫부분에 제일 땅에 닿아 있는 부분에 이제 나무의 직경 이거를 이제 근원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줄기의 구조에서 첫 번째 볼 것은 눈이다. 이제 눈은 싹이죠. 순우리말로는 싹인데 아직 자라나지 않은 어린 가지. 걔를 이제 우리가 싹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싹이라고 부르면 사실 명확하게 국어사전부터 이렇게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눈으로 부르면 지금 이제 이 그 수목생리학 이 책이 제일 권위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싹으로 왜 우리말로 순화 안 해? 그거는 이제 이경준 교수님 맘이죠. 자, 그다음에 눈 아직 자라지 않은 어린 가지 얘를 이제 정단 분열 조직 그래서 에이피컬 메리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자, 세 가지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줄기 그 세 가지 끝에 이렇게 이제 좀 확대해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 이제 이렇게 잎이 있죠. 잎이 있는데 끝부분이니까 이제 밑에 가지에 비해서 너무 크다고 뭐 저렇게 그렸어. 중요한 건 내가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제일 끝에 있는 걸 정화라고 부르고 이 끝에 있는 거를 치가라고 부릅니다. 이 끝에서도 가지 끝에 있는 정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정화라는 개념은 요 개념보다는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끝에도 정화입니다. 이 끝에라고 해서 치가인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하면 치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하면 얘는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화나 치가는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쯤으로 이제 받아들여 주시고요. 치가는 곁눈, 정화는 끝눈 이렇게 부른다는 거. 줄기, 가지, 치가, 정화 이걸 이제 세 가지 이제 슈트 안에는 이렇게 정화와 치가와 애가가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자마하고 맹아 그리고 아흔이라는 개념은 한꺼번에 해야 돼요. 한꺼번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되게 못 그렸죠. 이해하세요? 요 맹아는 뭐냐면 밑에서부터 어차피 수피는 뚫고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리기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수피를 뚫고 나와 있는 경우를 종종 보시죠. 워낙 맹아력이 강한 나무라서. 자, 리기다 소나무의 맹아를 그냥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쯤 되겠죠, 뭐. 근데 리기다 소나무의 잎이 이렇게 촘촘하게 많아. 5개만 그리지. 가지가 나오기 초기에는 이렇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자, 수피가 있고, 그 다음에 수피까지, 계속 수피 밑에 그 형성층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아직 살아있는 눈. 산 것 이렇게 써 있는데, 살아있는 눈이에요. 살아있는 눈을 우리가 자마라고 하고, 따라오다 지쳐가지고, 이제 여기서 계속 작은 눈으로 시작해서 큰 눈으로 눈 만들고 밑에 계속 죽어가면서 따라서 올라오다가, 이제 그만 갈래. 짝사랑도 지겨워. 이러고 이제, 짝사랑 하기를 이제 그친 것, 얘를 이제 아흔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마는 끝까지 살아있으니까 스토커라고 부를까요? 짝사랑이 오래되면. 근데 결국 이제 사랑을 꽃피우면 이렇게 이제 맹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맹아라고 부르는 부분은 이게 아흔하고 자마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맹아라고 부르는 건 줄기에서도 나오고
보통 이제 뿌리 끝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원래 정해져 있지 않은 곳, 원래 눈이 나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곳, 눈이 되기로 정해져 있지 않은 곳은 어디나 나올 수 있는 게 맹아예요. 자, 그래서, 물론 그 부정화하고 약간 이렇게 개념상으로 헷갈릴 수는 있는데, 부정화도 거의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오래된 부위와 뿌리에서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걸 부정화. 이거는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 바꾸는 거냐면 이 책에 분명히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오래된 부위 혹은 뿌리에서 불규칙적으로 형성된 것이 부정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가지고 있던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맹아나 부정화에 대한 정의가 있을 거고,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정화는 명백하게 오래된 부위의 줄기에서 나온다면 모를까. 자, 오래된 부위의 줄기, 뿌리 어디든 상관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뿌리인데 오래된 부위, 그리고 이제 오래된 뿌리에는 이제 줄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객관식에서 이런 거 출제하면 출제 오류가 많이 나겠죠, 그죠? 출제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 자체가 답인데, 그럼 오래된 부위는 어느 부위야? 자, 모든 부위가 오래된 부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객관식에 가끔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잘못 출제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맹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렇게 자마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 부정화가 맹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맹아와 부정화는 완벽하게 같은 건 아닙니다. 자, 자마는 가지치기 후에 난 새로운 가지, 그 다음에 줄기맹아, 피자식물의 도장지. 자, 우짜란 가지를 우리는 도장지라고 불러요. 나자식물의 맹아가 모두 자마가 산 것이다. 여기 나자식물의 맹아, 아까 제가 나자식물 예를 뭐로 들었죠? 예, 리기다 소나무. 그리고 포플러의 금맹아, 이제 부정화는 오래된 부위나 뿌리에서 불규칙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이 부정화는 형성층 부근이나 유상 조직, 상처 입은 유상 조직, 그리고 형성층 부근이나 상처 입은 유상 조직에서 주로 나오는데, 이 포플러나 오동나무의 근맹아가 부정하다. 다음 중 부정화에 해당하는 것은, 자, 공무원 시험 보실 분들 잘 들어두세요. 다음 중 부정화에 해당하는 것은 포플러의 근맹아 이렇게 나오고, 가지치기 후에 세 가지, 줄기 후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포플러의 근맹아가 되겠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자마가 돋아난 사른 것에서는 가지치기 후 세 가지 줄기 맹아, 그루터기의 줄기 맹아, 피자식물의 도장지, 나자식물의 맹아만 있어요. 그러니까 근맹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부정화는 뿌리로 일단 기억을 하시고, 다음 중 부정화에서 형성된 것은 이러면 포플러와 오동나무의 근맹아, 이렇게 답을 결정하셔야 틀리지 않다는 거죠. 참 좀 헷갈리는 문제긴 한데, 출제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좀 본다는 거죠. 이제 출제하다 보면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내게 되는 거예요. 문제 푸시는 분들은 머리 아프죠. 자,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입에 우리 그 나무의 눈은 잎이 될 싹, 잎싹, 자, 그 다음에 꽃이 될 싹, 화, 그 다음에 이 여러 것들이 혼합된 혼합화. 그래서 꽃, 눈, 가지, 잎, 꽃, 가지, 제가 꽃, 눈, 가지라고 했죠. 자, 잎과 꽃과 가지를 함께 만드는 눈을 이제 혼합아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줄기의 구조에서 이제 형성층입니다. 야, 형성층의 형태를 먼저 보면, 줄기와 뿌리의 지름을 굵게 만들어주는 조직이 형성층 캠비움이다.
그 숲이 바로 아래 원통형 동그란 모양으로 쭉 올라가면서 형성층만 제거를 하게, 형성층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제거를 하면 이 형성층은 원통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 형성층은 몇 개의 세포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유세포죠. 근데 두께가 아주 얇다는 거. 그래서 위치는 어떻게 보면 나무에서는 안쪽과 바깥쪽을 가르는 그 중간쯤에 위치해 있고, 이 안쪽에 있는 게 뭐냐면 심재와 변재다. 그래서 형성층 안쪽에는 변재, 심재 이렇게 돼 있는데, 심재에서 이제 그 심재가 더 안쪽에 있죠. 그리고 이제 변재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게 변하는 게 형성층에서부터 이렇게 변하게 되고, 이 심재나 변재는 형성층 안쪽에서 이제 목부 또는 목재가 되는 부분이죠. 이제 목부라고 부르면 이제 통도 조직, 이제 물관을 위주로 해서 그 기관을 더 이렇게 강조하는 개념이고요. 이 형성층 바깥에는 이제 사부가 있습니다. 사부하고 이제 코르크 조직을 합쳐서 내수피라고 부르고요. 이 코르크, 이 내수피와 외수피, 그러니까 코르크 조직 더 바깥에 이제 내수피와 외수피를 합쳐서 이제 수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피, 수피라고 부르는 거에는 사부가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사부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그렇지만 이 코르크 조직부터는 죽어있는 조직이죠. 자, 그러니까 이 수피가 전부 다 죽어있는 후벽 조직이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부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성층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사부와 2차 목부가 갈라진다. 원래는 잎에서는 이렇게 1차 목부가 위에 있었고 1차 사부가 아래쪽에 있었어요. 그죠? 잎에서는. 그런데 이제 형성층 줄기나 가지로 넘어가면 2차 목부와 2차 사부가 생긴다. 잎에서는 2차 목부와 2차 사부가 생기지 않는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유관속 형성층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는, 자, 처음에 이 초기에는 1차 사부, 이 바깥에 사부, 이 안쪽에 1차 목부가 있고, 이 사이에 확대해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 바깥에 1차 사부, 여기 전형성층, 여기가 1차 목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1차 사부, 여기가 전형성층, 여기가 1차 목부,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이 전형층을 중심으로 어떻게 갈라지냐면, 여기 유관속간 형성층. 잘 봐두세요. 이 그림 보시면, 여기 유관속 사이에 형성층이 생기는데, 전형성층을 이어주는 이 유관속간 형성층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안쪽에는 2차 목부가 만들어질 거고 이 바깥으로는 2차 사부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원래 붙어 있던 물관과 체관, 전형성층으로 얇게 돼 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바깥의 숲이 안쪽에 여기 이제 2차 사부가 생기게 되고 유관속 형성층이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1차 목부에서 유래된 것이 이제 2차 목부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제 분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1차 목부, 2차 목부인데 원래 있었던 1차 사부와 1차 목부뿐만 아니라 유관속간 형성층, 유관속간 형성층 바깥쪽에 생기는 2차 사부, 안쪽으로 생기는 2차 목부까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유관속 내 형성층이라고 부르고요. 자, 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소나무의 경우에 지금 요걸 요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그려놓은 거고요. 피나무의 경우에는 자연계에는 늘 예외가 있어요. 예외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 있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이거 객관식 문제로 발화 초기에 유관속간 형성층이 없어도 원형의 형성층을 갖추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나무가 뭐냐면 갖춘 것이 피나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객관식으로 우리가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문제는 사실 공무원 시험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객관식으로 출제되면 감사하겠는데, 왜냐면 읽어본 기억이 있으니까. 자, 이걸 주관식으로 출제하기는 그래도 조금 어렵죠. 근데 주관식에서도 만약에 출제자가 이 피나무, 발화 초기의 유관속간 형성층이 없이도, 유관속간입니다. 글씨를 되게 못 쓰죠. 형성층이 없이도 원형의 형성층을 갖추는 것,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관식 문제에서는 좀 생략해도 괜찮은 거고, 객관식 문제, 공무원 시험 보실 분들, 또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시험 분야가 있죠. 나무이사. 이거 보실 분들은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한 문제, 우리 해설을 좀 볼까요? 자, 정화는 가지 끝에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눈으로 주지를 형성한다. 그죠? 그리고 식물의 생장 방향과 형태를 결정짓는 것이 결국은 주지다. 그래서 주지가 나무 끝에서 이렇게 원추형으로 자라는 거. 주지의 영향이 크면 원추형, 주지의 영향이 작으면 이렇게 자라는, 자,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자유생장, 고정생장, 자유생장, 유한생장, 무한생장, 어느 쪽이에요? 헷갈리신다고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산림 기사 공부하신 분들 다 합격하셨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산림기사 수업에서 워낙 강조도 했었고 외우는 방법이니까 다시 가서 보고 오세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자, 부정화는 주로 잎의 여백이 아닌 상처를 받은 조직 근처에서 새로운 눈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오래된 세포에서도 만들어요. 이제 상처를 받은 조직, 이제 켈로스 부근에서 이제 형성될 수 있지만 주로 뿌리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 부정화 아까 말씀드렸죠. 뿌리 금맹화, 포플러와 오동나무의 금맹화, 포플러, 오동나무의 근맹화, 그러니까 뿌리죠. 자, 이렇게 하니까 기억나시죠? 자, 형성층은 봄에 일찍 세포 분열을 개시하여 자신보다 바깥으로는, 이거 헷갈리는 개념이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세요. 모양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풀으면, 책만 그냥 읽고 넘어가면 헷갈릴 수 있어요. 바깥쪽이었나? 안쪽이었나? 자, 바깥으로는 2차 사부를 만들고 안쪽으로는 2차 부를 만들죠. 자, 그 사부, 목부 이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물질의 이동과 구조적 지지를 담당하는 것이 이제 목부다. 자, 사부는 구조적 지지를 담당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남았나요? 이건 다음 시간 주제인데. 자, 이 단계에서는 유관속과 유관속 사이에는 아직 형성층이 없는데 그 사이에 있는 피층 세포가 분열을 시작하여, 이제 피층 세포가 결국은 이제 2차 목부와 2차 사부를 더 많이 만드는 거죠. 이것이 뭐였냐면 유관속간 형성층이었어요. 그죠? 유관속 내 형성층은 그 이전에 있었던 거고, 이제 유관속간 형성층이 그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유관속을 연결하는 것, 유관속간 형성층. 완성된 유관속 형성층이 2차 목부와 2차 사부를 생산함으로써, 그러니까 요거가 대칭하는 구조라서 이제 요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답안지 쓰실 때도 이렇게 이제 대칭되는 구조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 2차 사부와 2차 목부 전체는 물질의 이동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지지 구조는 대부분 다 이제 2차 목부가 담당을 하고요. 2차 사부가 담당하는 것은
나중에 얘가 이제 수피 구조로 바뀌게 되죠. 수피로. 수피로 바뀌게 되면 약간 바깥에 이제 지탱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지 구조를 한다. 지지 구조를 만든다. 그렇지만 대부분 아주 절대적인 지지 구조는 2차 목부가 한다. 자, 지난번에 그 객관식 시험 부분은, 객관식 문제 부분은 좀 뺐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대략 25분 정도로 끝났고요. 자,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요즘처럼 감기 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목마르고 힘들어요. 이 수업이 좀 마음에 드시고 뭐 이렇다면 이 수업 들으실 동안만,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수목생리학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주 재미있고 좋아하는 과목이 토양학도 있습니다. 토양학. 그리고 이제 병리학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많이 제가 뭐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좀 더 빨리 많이 이렇게 좀 동영상을 수업 동영상을 만들어 주세요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기 그 회원 가입하시면 월 그 4,900원 정도 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글에서 3,000원 떼어가고 1,500원 떼어가고 저한테 아마 한 3,000원, 3,500원 정도가 오면 저기 조금 싼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에 커피 한 잔 정도 사주실 거죠? 그러면 저기 그 회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혜택은 제가 이런 수업을 듣는데 돈을 내고 안 내고 5,000원 돈을 내고 안 내고 가지고 차별하는 거는 웃긴 거고요. 모든 분들이 다 들으실 수 있게는 해드릴 거예요. 근데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 한 3일 정도 일찍 볼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수업 자료나 이런 것들 나중에 한꺼번에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회원들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